474페이지 배관 재료에 대한 문제. 문제 1번. 냉동 배관 재료로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 부적당한 것은 가공성은 좋아야 한다. 마찰 저항도 작아야 된다. 내식성은 커야 한다. 강도가 커야 한다. 네, 강도가 커야 합니다. 답은 3번. 내식성이 좋아야죠. 내식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부식을 잘한다, 못한다? 못하게 돼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식성이 큰 배관 재료는 서스, 그 다음에 동관. 요 순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PVC는 내식성은 좋죠. 네, 근데 어디는 못 써요? 배관 재료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네. 문제 2번. 강간의 특징 중 맞지 않는 것은 곱하기 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1번. 연관 추철관에 비해서 가볍고 인장 강도가 크다. 맞죠? 네. 2번. 내 충격성, 내 구조성이 크다. 맞습니다. 왜? 추철관에 비해 추철관은 휘어지지 않죠. 가요성이 없죠. 3번. 관의 접합 작업이 용이하다. 간의 접합 작업은 간간의 접합 작업 뭐가 있어요? 나사이염, 용접이염, 용접이염에 해당되는 플랜지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가스 배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어제 표 좀 외우시라고 했는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강간의 K에서 기호 SPHT 뭔가요? 고온 배관. HT니까 고온입니다. 그죠? 고온 배관용 강간. SPPA. 무조건 W인데. 아크인가? 아크 배관인가요? 네. 아크 배관용 타소. SPPS는요? 그거 압력 배관. 압력 배관용 강간. 얘가 만든 거고. STHA는요? 아크 용접 스테인리스관. STS 스테인리스관. 답은 3번. 자, 배관용 타수 강간 기호가 뭔가요? SPP. SPP는 몇 킬로? 10kg. 10kg per 스퀘어 센티미터. 몇 도? 350도씨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력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됐나요? 일단 킬로그램 per 스퀘어 센티미터는 맞질 않죠? 네. 메가파스칼로 정리하면 되는데 10kg는 몇 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 감사합니다. 많이 맞으시겠는데요? 저거 문제 풀면 거의 합격하시겠는데. 5번. LPG용 배관, 냉동기 배관의 빙점 이하, 0도씨 이하네요. 그죠? 스케줄 번호로 나타내는 강간의 KS 표시기호는 저온. 네. LT네. 그죠? 네, LT. 몇 번? 3번. SPLT 배관이 되겠습니다. 시험날도 들어오셨을 거예요. 474페이지 배관재료 문제 6번. 압력이 10에서 100kg네요? 이거 바로 나오는데. 네. 그리고 350도 이하에서 쓰는 수압관, 보일러관, 전기관에 사용하는 배관은 다 빼고 SPPS. 답 몇 번? 4번. 자, 문제 봤더니 10kg 350도 0도 이하면 다 맞추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저온은 뭐예요? LT. 예. 스테는 ST. 요것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7번. SPPS에 38을 물어볼 것 같아요. SPPS가 뭐예요? 압력배관용. 압력배관용 타소관관이고 38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뭘 나타낸다? 인장 강도.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답은 몇 번?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관 두께를 표시하는 것은 스케줄 번호입니다. 무슨 번호? SC 넘버라고 사용하는 건데요. 어제 스케줄 넘버 안 했나요? 어디에 스케줄 넘버가 들어간다고 말씀. 스케줄 넘버를 제가 안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면서 해드릴게요. 스케줄 넘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시간 나면 스케줄 넘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스케줄 번호를 옳게 나타내는 공식은 10 곱하기 S분의 P. S가 뭐냐면 허용 압력. 무슨 압력? S분의 P는 사용 압력. 무슨 압력이요? 곱하기 10. 얘를 스케줄 넘버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화면 볼게요. 이제 예제 문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죠. 허용 압력 20kg, 사용 압력 30kg. 일 대 스케줄 넘버는 얼마 나와요? 15 나오잖아. 15. 스케줄 번호 15. 30 나누기 15. 위가 뭐예요? 사용 압력. 아래가 허용 압력.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줄 번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475페이지 10번 문제. 사용 압력 120. 사용 압력이 뭐예요? 기호로 P. 허용 압력이 S 30. 인 압력 배관용.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기호가 뭐예요? SPPS. SPP는 스케줄 번호가 없어요. 압력 배관용 탄소관에만 스케줄 번호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 넘버는 얼마인가? 스케줄 넘버는 S가 얼마예요? 30분의 P는 120.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곱하기 얼마? 10. 그래서 스케줄 넘버가 얼마다? 40. 계산기 누르셨죠? 눌러서 40이 납니다. 문제 11번. 강간은 흑간과 벽간으로 나눈다. 벽간은 관 내면에 외면에 아연도금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부식 방지입니다. 벽간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유체의 종류는 스팀, 전기 벽간에는 아연도금 강간 쓰지 않는다고요. 제가 목이 아프게 했는데 30년 전에 취직한 제자가 전화 왔어요. 교수님, 왜요? 왜 그래? 그때는 반말했으니까 왜? 지금은 뭐 중요한 아줌마가 됐을 텐데 갑자기 물어보죠. 스팀인데요. 무슨 관 써야 돼요? 흑관. 왜요?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지. 스팀에 아연이 벗겨져서 쓰면 안 된다. 진짜 쓰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흑관 없으면 써야죠. 대신 스트레인을 여러 번 청소해줘야죠. 한동안 다 벗겨서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시공을 했던 나중에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백관밖에 없었어요. 백관 설치하고 나중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설명했더니 그렇게 설치하라고 해서 했답니다. 그 이후에 아연도금 벗겨진 건 제 눈으로 못 봤습니다. 12번
30A의 강간을 B 인치로 지름을 표시하며 자 계산기 300 나누기 25 정확히는 25.4죠. 네, 그랬더니 몇 인치? 12인치. 50A면 몇 인치? 2인치. 2인치. 80A면 몇 인치? 3인치. 75, 80, 다 3인치라고 표시합니다. 70. 네. 75라도 표시하고 80이라고도 표시합니다. 75, 80은 구분 거의 안 줘요. 네. 13번 문제. 찾으셨나요? 동법에 관한 규정 중 두께가 가장 두꺼운 형은 K, L, M, N형. K형이 가장 두껍죠. K형은 어디에 쓴다? 의료용에 씁니다. L형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M형은 열교환용으로 사용하는데 N형은 B급이라 잘 안 쓴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N형은 못 봤어요. 14번 문제. 동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전기 및 전도율이 좋다. 그래서 전선으로도 쓴다. 2번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며 동파되지 않는다. 동파가 적다라는 표현이 맞지. 동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적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앞에 3번 산성에서는 내식성이 가고 알칼리에서는 심하게 침식이 된다. 3번. 산성에 약하고 알칼에 강하다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전 연성이 풍부하고 마찰 적용이 적다. 맞죠? 2번으로 다 바꿔요. 3번에 다 바꿔요. 네, 3번에 하자니까 합니다.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동간도 동파합니다. 절대 동파 안 된다고. 이건 가서 따지면 돼요. 왜? 특히 동간 동파가 많이 되는 곳이 냉각 코일, 냉온수 코일에 겨울철, 배관, 외기 들어오면 100% 얼어 터집니다. 동파됩니다. 내 눈으로 봤는데 뭐. 15번. 강간증 이염소에 따라서 분리한 것은 이염 방법에 따라서 분리한 것이 아닌 것은 이염 방법은 용접식, 나사식, 플랜지식 세 가지 아닌 것은 압축식이 문제가 되겠네요. 75페이지 배관제조 문제 16번. 다음 중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필요한 관 이염 재료는 방향? 아니요. 밴드 유배 아까 동관에서 유밴드 봤어요. 강간에도 있다 그랬는데 못 보신 거고 바꾸는 게 뭐 있죠? 엘보 T도 분기할 때 쓰기도 하지만 유량 바꿀 때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크로스 등은 분기할 때도 쓰지만 방향을 바꿀 때도 쓰는데 T나 크로스는 분기할 때 쓴다고 표시하시고 방향 바꿀 때 표현다고 쓰지 마세요. 우리 책에 밴드가 없다고 밴드를 못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동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7번. 다음에서 분해 조립이 가능한 배관 연결. 다음이 아니고 뭐 강간이나 동관이나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부속품은 뭐죠? 플랜지와 유니온. 부싱은 뭐 하는 거예요? 관을 줄일 때. T는 분기할 때. 플러그하고 캡은 관 말단에 영어로 몇 구라? 1번만 관을 막을 때 몇 구라? 좋습니다. 몇 구라 뭐 기억하면 되는 거죠. 소켓은요? 관을 연결할 때. 엘보는 방향을 바꿀 때. 감사합니다. 답은 4번이고 야 이제 배관 부속품 재질만 봐도 이제 이 정도 구분하실 수 있네요.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8번. 배관용 연결 부속 중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라면 분해 조립 또 나왔네요. 뭐예요?
예, 더 안 하고 유니온 플랜지로 가버리고 끝낼게요. 19번 문제. 에이, 천천히 하자 그래놓고 혼자서 빨리 했습니다. 19번. 다음은 관 연결용 부속을 사용 처별로 구분하여 나열하였다.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시험 내신 분이 참 친절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관 끝을 막을 때, 이렇게 관 끝을 막을 때 뭐뭐? 예? 캡하고 플러그가 관 끝을 막을 때, 레드샤는 광경을 줄일 때로 끝내자고. 뭐 화가 날 때도 하지만 광경을 줄일 때. 부싱은 광경을 줄일 때. 따라하세요. 광경을 줄일 때. 레드샤 뭐 하는 거라고요? 이 말을 하셔야 기억합니다. 레드샤 뭐 하는 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배관을 바꿀 때는 엘보, 밴드. 엘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90도 엘보하고 45도씨 엘보. 관을 분기할 때는 T, Y, 크로스. 좋습니다. 동경관을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는 소켓, 유니온, 니뿔. 니뿔은 안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있었어요? 니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단니뿔, 장니뿔. 20번. 그림과 같은 25, 25, 25. 오, 정티네요. 20으로 돼 있어요. T에 20 20의 관을 직접 AV에 부착하고 있는데 그림이 잘못됐네. 그림이 잘못됐네요. 네. 25A죠, 그죠? 여기에 맞는 이름이 없는데? 아니요. 잠깐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25T 정T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배관을 25 정T 이렇게 그릴게요. 25 정T에다가 나는 20관을 그리고 싶어요. 꽂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부속은 그냥 부싱이 이경이야. 부싱이 단경 부싱이 없어요. 부싱이 이경입니다. 이럴 때는 이경을 쓰고. 자, 정답인데 앞에 화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있죠. 단니뿔 써서 레드샤 써서 레드샤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레드샤 써서 연결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씁니다. 바로 쓸 때는 부싱 하나만 들어가는데 레드샤 쓰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니뿔이 하나 더 들어가죠. 네. 바로 부싱을 쓰는 게 좋을까요? 레드샤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상황을 봐야 되긴 한데 이쪽으로 유량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유량이 지우고 있네요 지금. 에이, 잘 그려놓고 유량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를 때 계속적으로 이 유량이 흐른다라면 레드샤가 맞아요. 근데 부싱을 꼭 써야 될 때는 이런 경우였어요. 펌프 토출척에 용접을 하지 않고 T를 썼어요. 근데 나는 여기에 압력계를 달고 싶어요. 그러면 요게 20mm라면 여기다가 20에 10mm 부싱을 써서 여기서 불호동관 써서 이렇게 연결할 때 유량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이럴 경우에 부싱을 쓴다고. 이해가죠? 네. 여기서 관이 물이 계속 흐른다라면 부싱 쓰는 것보다는 레드샤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부싱을 쓰면 저항이 크다고요. 그래서 배관 부속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량이 흐른다라면 레드샤 써주고 이런 경우에 단 압력이나 이런 것만 재일 때는 부싱을 써주는 게 유리하다는 현장 기술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476페이지 배관 재료 21번 문제. 배관 상당 길이에 대한 설명이다.
책 내용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익히고 끝내야 됩니다. 배관 상당 길이는 1번 압력 저항이 있는 압력 손실에서 배관의 유량은 점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습니다. 커집니다. 점도가 커지면 압력 손실이 커집니다. 정확하게는 2번이 상당 관정의 정의예요. 정의. 2번이 유동 저항을 갖는 동일 치수의 직관 길이를 정하여 상당관 길이를 한다. 이 말 이해 안 가죠? 이게 정의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화면 봐주세요. 여기에 배관 있죠? 여기에 엘보가 있잖아요. 이해가나요? 여기 화면. 그냥 엘보 하나 그릴게요. 배관의 엘보가 이렇게 유량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생긴다? 와류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와류만큼 저항이 발생한다고. 요 저항 발생이 0.2m, 직관 길이의 0.2m 정도 되네. 요렇게 정리한. 그러니까 20A 엘보는 저항이 0.2m라고 직관 길이로 정한 것을 뭐라고 한다? 상당 관장. 무슨 장? 상당 관장. 근데 상당 관 길이. 장이 뭐예요? 길이 장자라고. 길이 장자. 상당 관장 혹은 상당 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2번이 정의입니다. 정의. 상당 관 길이는 그래서 배관 길이, 밸브 이음에 부속품의 저항을 더한 것을 배관 상당 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실제로 배관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관 이음새, 밸브 등의 저항체를 상당관 길이라고 하고 제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2번이 정의, 상당관 길이에 대한 정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상당관 길이 뭐예요? 부속품의 저항을 뭘로? 직관 길이로 정해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상당관장이라고 한다. 기억하시죠? 네. 상당관장이 꼭 나오니까. 24번. 배관이나 밸브의 부속 보수점을 위해서 해체 교환 시 필요한 부속은 뭐죠? 플랜지, 또 유니온. 앞에 시간은 또 불같이 잘해주시더니 쉬었다 하니까 또 금방 24번 넘어가서 23번이 문제가 길어가지고 24번 24번 아는데 제가 문제를 넘어가서 그러셨구나. 미안합니다. 플랜지하고 유니온. 소켓은 뭐 하는 거예요? 직관 연결. 밴드는 180도 방향 전환. 발표에서가는 아직 모르겠죠? 나중에 한 번 설명했었어요. 발표에서는 아니고 답은 플랜지다. 발표에서 뒤에 나오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22번. 단 그림을 보고 길이, 배관 잘라야 될 길이 L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엘보 센터에서 끝까지 거리를 라지 A, 그 다음에 나사 문의 거리를 스몰 a라고 잡으면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자, 화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하고, 그죠? 나사가 있는 부분을 스몰 a라고 하면 우리는 나사 없는 요 b 거리를 구해야죠. 네, 그래서 a 빼기 b를 하면 배관 길이가 나올 거다. 됐죠? 네, 이 공식이 뭐라고요? 라지 L은 뭐 더하기
L 플러스 네. A 마이너스 A. 센터 L 플러스 라지 A 마이너스 라이즈 A 마이너스 스몰 A. 예. 곱하기 양쪽이니까 2개. 요게 2번이 정답이겠네요. 예. 그럼 반대로 보면 위에 하나 쓸게요. 요 배관 잘라내야 될 거는 큰 거리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A 마이너스 A 값이겠네. 맞죠? 요 공식, 우리 배관 길이 구하는 요 공식을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계산식으로 아까 한번 구해봤고요. 자, 25번 문제. 주로 구경이 큰 관이나 제수 밸브, 펌프 열교환기, 각종 기기, 구경이 큰 관에 해체 교환을 해야 될 때 써야 되는 부속품은 플랜지. 구경이 작은 관 해체해야 될 때는 유니온. 몇 A까지 유니온 써요? 50A까지. 몇 A까지? 왜? 50A까지 뭐니까? 나사이음은 50A까지 하니까. 그럼 플랜지는 20A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접이면 20A도 한다 그랬죠? 15A도 용접을 하니까. 문제 23번. 15A 강간 45도 엘보 두 개를 연결해서 요 거리를 200에서 200으로 했다. 그러면 요 거리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요 거리가 L일 거다, L. 어떻게 해요? L 어떻게 구하냐고? 1.414 곱하기 200. 1.414가 뭐였죠? 루트 2. 예, 1.414 곱하기 200 했더니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와요? 282.84가 나왔답니다. 근데 요 엘보 요 끝에서 중심부 길이는 21mm, 나사 길이는 13mm다. 그러면 21 빼기 13이면 9mm네. 맞나요? 아, 8mm인가요? 8mm. 죄송합니다. 저도 뭐 빠질 수 있으니까. 빼기 2 곱하기 8 해주면 요 배관 길이 전체적으로 266mm가 나오겠네요. 답은 얼마요? 266.8mm. 계산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편집하다 보니까 23번이 문제가 너무 커서 뒤로 넘겨서 26번 문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26번. 가스관의 플랜지 접합 시공 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플랜지 접합이면 용접 접합이네요. 네. 고정 후 나사산이 한두 산 남는 것이 없다. 플랜지 접합인데 나사산이 왜 있죠? 아닌 것 같고. 2번. 플랜지 구멍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구멍 위 위치를 정한다. 이건 맞아요. 용접하려면 플랜지 두 판이 구멍이 몇 A까지 4개죠? 40A까지 4개죠? 구멍 위치를 맞춰야 되고. 3번. 스팬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조인다. 이게 지그재그로 조여준다 그랬죠? 맞고. 4번. 어느 하나를 완전히 조인 후 차례로 조인다.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인데 4번이 틀렸네요. 그죠? 네, 위에 나사산이 한 나사산 남는 것이 좋다. 이거는 나사내기인데. 플랜지 접합이니까 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정답하지 말고 4번을 정답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볼트 너트를 남기고 용접을 한다. 서로 드러냈을 때 네. 그것도 또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가스는 나서 나와야 되잖아. 네,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너트에 볼트를 이렇게 조이면
1과 2분의 1 산이 남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얘가 이 밸브가 크면 이 볼트 길이를 1에서 이 두 산이 남도록 해야 되나? 이 말 제가 그 파이프 나사로 착각했습니다. 예. 이것도 맞는 이야기네 그러면. 이 문제가 접붙이 볼트 고정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했겠는데 파이프 고정인지 볼트 고정인지 이해를 못했었네요. 자, 27번 문제. 용접 접합을 나사에 비교한 것죠? 옳지 않은 것은 용접 접합은 나사 접합에 비해서 누수가 적다. 비용이 절약됩니다. 유체의 마찰 손실이 적습니다. 3번 배관상으로 공간 효율이 좋다. 접합부의 강도가 크다. 답은 2번. 여기다가 보온이 편리하다까지 쓰면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보온하기가 쉽다. 나사 접합보다는 용접 접합이 보온하기 쉽다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배관재료 문제 28번입니다. 관접합부의 수밀, 기밀 유지, 기계적 성질, 작업 공정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접합 방법은 용접, 플랜지, 리벳, 소켓 접합 중에 뭐라고요? 용접 접합. 용접 접합에 요 외의 장점이 뭐가 있다고요? 보온 공정이 유리합니다. 29번 관에 용접 접합 시 이점이 아닌 것은 1번 돌기부가 없어서 시공이 용이하다. 맞죠? 나사 접합은 돌기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접합부 강도가 커서 배관 용적을 축소할 수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단면적의 변화가 적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누설 염려가 없고 시설 유지비가 절감된다. 누설 염려가 없다가 아니고 적다가 맞아요. 사실은 용접 부위가 세니까 부식 부위는 가능하니까 적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30번 다음 가스 용접의 장점 중 틀린 것. 가스 용접은 일반적으로 동관 용접에 많이 사용하죠. 예. 그래서 응용법이나 넓다. 설비 비용이 싸다. 유해 강성 발생이 뭐에 비해서? 아크 용접에 비해서 적다. 가열 범위가 좁습니다. 아크 용접은 가열 온도가 훨씬 가스 용접보다 높습니다. 31번 문제. 가스 용접에서 용재, 즉 플럭스로 사용하는 게 공업 제품으로 만들어진 플럭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뭘 쓰죠? 붕사. 뭘 쓴다? 붕사를 사용합니다. 예, 사용하는 이유는 온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산화물 중에 유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게 정답이네요. 예, 플럭스는 용접 산화물 중에 유해물질을 용접 플럭스는 무슨 용접에 사용하죠? 가스 용접. 무슨 용접? 예, 여러분이 지금 배관 용접, 동관 용접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써요? 황동 용접에서 붕사를 뿌리거나 칠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훨씬 더 용접이 잘 되는 거 살펴보십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심터나 질화작용 아니고 용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셔야 되는 거다. 답은 2번입니다. 32번 문제. 용접 접합을 나사의 접합에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용접 접합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겠네요. 누수의 우려가 적다. 예, 적다가 맞는 말이고요. 유체 만찰 손실이 얘도 나사 접합보다는 마찰 손실이 적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배관상의 공간 효율이 좋다. 맞고요. 접합부의 강도가 나사보다는 크다. 자, 화면 볼게요. 용접은 예를 들어서 엘보를 용접할까요? 엘보를 이 부분에 우리가 용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면적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끄럽죠? 마찰 저항도 적어요. 근데 나사이염은 이렇게 용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번 엘보로 넣은 다음에 배관을 이렇게 나사이염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단면적의 변화가 생기고 돌기부가 생기고 그래서 공간 효율이 적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접 나사이염에 옳지 않은 것은 32번 몇 번 문제가 답이에요? 2번. 네. 제 마찰 손실이 적습니다. 33번. 용접은 다음 어느 접합에 속하는가? 용접 접합은 야금이라고 합니다. 야금. 야금적. 용접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2장 붙이려면 뭘 바르죠? 풀 바르죠? 풀 바르서 붙이잖아요. 뭐예요? 용접이에요, 이거. 네, 용접이에요. 이걸 야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붙이는 행위 모든 것을 사실은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접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주철관의 용도를 열거한 것이다. 주철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번 급수관, 배수관, 난방코일, 통기관. 무슨 관일까요? 찍어주세요. 난방코일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방코일로 사용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일단 동관. 그 다음에 강관이요. 강관 난방코일 여러분 집에 난방코일 강관으로 깔아놓으면 안 되지는 않지만 부식이 심해서 공장에 난방코일 깔아요? 아, 난방코일이라고 하면 바닥. 네, 바닥. 그 다음에 엑셀관, 네. PPC. 네. 요즘 이중관으로 많이 깝니다만은 이런 관들이 난방코일용으로 사용이 되고 동관은 굵고 두껍죠. 네, 통상 급배수에 쓰이긴 하지만 배수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급수용으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35번 파이프 내 압력이 높아지면 고무링은 더 파이프에 밀착되어 누수를 방지하는 접합 방법. 주철 접합이네요. 주철 접합. 네, 주철 접합 방식이네요. 고무링을 넣어서 접합하는 방식은 뭘까요? 빅토리입니다. 무슨 방법? 빅토리. 플랜지 접합은 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현장. 이 주철을 만들 때 아예 플랜지를 붙여 나오는 거죠. 아예 주철을 만들어서 붙여서 나와서 양쪽 플랜지로 연결해서 가스켓 끼우고 연결하는 게 플랜지 접합이고 소켓 접합은 이걸 뭐라 그래요? 주철관에 허브 뭐라고 한다? 수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뭘 넣죠? 야한 넣고 공구리를 넣어요? 야한을 넣고 앞쪽에는 납을 넣는다. 납을 넣은 다음에 때리는 행위를 정으로 때리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코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코킹. 기계적 접합 기억나시나요? 기계적 접합? 색깔 바꿀까요? 왜 나만 기억하죠?
조인트에 끼우고 여기다가 고무링을 넣어요. 고무를 넣는 거는 맞아요. 뭐가 있어야죠? 세기가 있어서 여기를 접합하는 방식이 기계식 접합. 빅토릭 접합은 그냥 이 안에다가 뭐만 넣는다? 고무링 한 개만 넣어서 접합하는 방식이 주철에서는 빅토릭 접합이었고, 우리 간간에 빅토릭 접합 저번에 제 후배 전화 한번 했었죠. 네. 요새 간간이나 스텐간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빅토릭이란 회사 명칭으로 써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접합입니다. 36번. 방금 했던 거 바로 나오네요. 허브 조인에. 주철 간의 소켓 접합 시 야한을 삽입하는 이유. 양을 양을 야한을 넣고 여기는 납으로 하는데 급수일 때는 납이 3분의 2, 배수일 때는 납이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급수간, 배수간을 하는데 여기서 야한을 삽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략 저도 납양을 절약한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답은 누수 방지랍니다. 요거는 문제에 좀 이기는 있는 거라서 일단 우리는 뭐하고 해야 돼요? 문제하고 잘 행동을 해야 되니까 누수 방지로 외우시자고요. 네, 좋습니다. 방금 그린 거 급수간에는 납이 몇 프로요? 네, 배수간은 네. 그럼 배수간의 야는 얼마예요? 배수간의 양 3분의 2 반대 3분의 2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꼭 키워드로 나오니까 꼭 문제가 아니어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37번 문제 가도 될까요? 37번 수중에서 접합이 가능하며 이온부가 다소 구부려도 물이 새지 않는 주철간 이염은 뭘까요? 기계식 이염 방법입니다. 아까 기계식 이염 방법 세기를 박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부러져도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허브에다가 여기 약간의 그 플랜지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고무링을 넣고 주철관을 끼운단 말이죠. 그냥 끼워 놓으면 이거 뭐예요? 빅토릭 이음이죠. 빠지지 말라고 뭘 만든다고요? 쐐기를 만들어서 원형으로 된 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볼트로 조이면 이게 무슨 이음이다? 네, 기계식 이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주철관 접합에 사용되지 않는 접합법은 어느 것인가? 플랜지, 플레어, 기계, 소켓. 몇 번? 플레어이요. 플레어는 어디 사용하죠? 동관. 몇 미리까지? 요까지만 딱 아시면 좋은데. 예. 동관 20mm까지만 플레이엄을 씁니다. 플레이엄은 왜 써요? 분해 수리하려고. 뭐 하려고? 네. 분해 수리하려고. 플레이엄하고 똑같은 게 강간에서는 뭐가 있죠?
플랜지염. 플랜지염이 있습니다. 478페이지 39번 문제. 추출관을 소켓집합 시에 허브 조인트라는 이야기죠. 소켓집합이 무슨 조인트? 허브 조인트. 난물을 비산하기 위하여 몸에 튀면 매우 해롭다.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둘레에 끼우는 기구는 뭐라고 한다? 클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자, 하면 또 그려드릴게요. 추출관이 있으면 수구와 차구를 허브 조인트에다 끼우고 가장 먼저 뭘 채워요? 얀, 그렇죠? 감사합니다. 얀부터 딱 채우고, 물론 이때도 정으로 때립니다. 촘촘하게 때려놓고, 이게 배수관이라면 납이 얼마? 3분의 3분의 1. 네, 3분의 1. 이게 배수관이라면 납을 3분의 1만 넣습니다. 됐죠? 이 3분의 1 넣기 전에 뭐를 채우냐면 여기에 밴드를 이렇게 채워서 홈을 이렇게 만들어진 밴드를 채워놓고 여기다 납물을 부어야 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밖으로 다 새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뭐다? 이 밴드를 클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클립을 해가지고 씁니다. 이 공사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납이 어느 정도 굳고 나면 클립을 빼고 나서 망치로 정을 때리는데 이 작업을 뭐라고 한다? 무슨 작업? 코킹이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추출관은 퍼펙트하게 다 하신 거예요. 종료하고 정리만 하시면 되니까. 4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식성과 내열성이 좋고 화학공장의 특수 배관이나 저온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배관은 일단 내식 무슨 배관이요? 저온에 사용한대요. 주철, 납, 스텐, 합성. 찍어주세요. 무슨 관? 스텐관, 스테인리스관. 저온은 합성 수지관은 저온 치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저온에서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온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41번. 냉동장치에 배관에서 진동이 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무슨 관? 플렉시블 조인트.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동관을 설치해도 압축기 출구에 뭐 설치한다고요? 플렉시블 설치한다고. 그래서 강관에도 마찬가지고 스텐관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문제는 좀 정통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플렉시블 조인트, 금속 가요관 이렇게 잡아두시고 42번 동파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동관 나오네요. 1번 가공이 쉽고 얼어도 다른 금속보다 파열이 쉽게 되지 않는다. 약간 늘어나겠죠? 2번 내식성이 좋으며 수명이 길다. 3번 연관이나 철관보다 운반이 쉽다. 마찰장이 적다. 동관으로 뭘 만들어요? 포탄 만들죠. 총알 만들죠. 네. 공기의 마찰장이 적기 때문에 멀리 쏠 수 있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관 굉장히 매끄럽고 좋은 관입니다. 두껍지도 않죠. 가볍죠. 동관표를 만지면서 내가 지금 손으로도 이렇게 쉽게 가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간은 기계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43번 문제 갈게요. 동관접합의 종류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나사, 납땜, 용접, 프레아. 동관은 나사접합이 없습니다. 프레아 접합 몇 미리까지? 20mm까지 이제 완벽하게 외우시죠? 44번 20mm 바로 답 나오네요. 문제 나오네요. 20mm 이하의 동관을 이용할 때 점검, 보수, 간을 떼어내기 위해서 쓰는 이염은 구레아 이염. 구레아 이염은 몇 mm? 20mm. 44번 제가 강조했던 그게 바로 아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8페이지 45번 문제. 지름이 같은 연질의 동관을 이염수를 쓰지 않고 확간해서 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용접 이염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 스웨이징 방식. 무슨 방식? 네. 스웨이징을 뭐라 그래요? 한글로 확관이라고 합니다. 스웨이징을 확관이라고 하고, 프레아는 한글로 뭐라 그래요? 나팔관. 무슨 관? 일본말로는 접시, 살아. 그래서 현장 가면 살아낸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46번. 급수관에 있어서 한쪽 관엔 동관배관, 다른 쪽에는 암나사인 밸브를 연결하고자 한다. 사용하는 동관 부속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 볼게요. 한쪽에는 일단 암나사인 그로벨 할까요? 냉매배관을 할까요? 그러면 여기 암나사가 양쪽으로 나 있는데 여기에 동관을 연결한대요. 이 말이죠. 문제는 지금 46분이 말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가 암나사니까 우리는 무슨 나사? 순나사가 있는, 네. 이쪽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라는 용접을 해야 되겠죠. 용접은 뭐라고 표현해요? C. 순나사는 뭐라고 표현해요? 네? M. F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 어댑터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동 어댑터가 정리됩니다. 46번에 2번 동절연 유니온이 있죠. 요 절연 유니온. 자, 볼게요. 동절연 유니온 한번 설명드리고 가려고. 절연 유니온은 이쪽에는 동관, 이쪽에는 강관. 이렇게 피치 못해 연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동관과 강관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동관과 강관을 붙이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흘러요.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흘러서 예, 관관이 부식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온화 부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식? 자, 그러면 동관과 강관을 용접해서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동관하고 붙였잖아요. 붙이면 붙긴 붙어요. 근데 문제는 부식한다는 거죠. 부식한다. 자, 우리가 조인할 때 쓰는 해체나 연결을 위해서 쓰는 부속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강관은 플랜지, 동관은 프레어.
거기에 나사이염은 유니온. 뭐가 있다고요? 유니온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강관에는 정상적인 유니온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물론 여기는 나사를 냈겠죠. 그러면 됐나요? 네. 여기는 용접을 해서 나사를 내면 아까 우리 요 CM 아답터로 용접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유니온을 양쪽으로 체결하면 두 개 붙어버렸네. 맞죠? 두 개 연결됐죠, 지금. 유니온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통상. 근데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패킹에다가 정리되는 패킹은 무조건 들어가지만 여기에 절연체 뭐가 들어간다? 절연체가 집어넣으면 동관하고 관관하고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겠죠? 네, 그래서 쓰는 유니온을 무슨 유니온이라고 한다? 절연 유니온이라고 한다. 무슨 유니온이요? 절연 유니온이라고 한다. 필히 이종 금속. 무슨 금속? 동관, 철관도 지금 이종이잖아요. 동관, 알루미늄도 붙일 수 있잖아요. 긴 배관에 이종 이염일 때는 뭘 써야 된다? 절연 유니온을 꼭 필히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 가서 시공 감독을 할 때나 발주를 줘서 누군가 와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한쪽은 관관이 한쪽은 동관이 보이네. 그러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절연 유니온 꼭 쓰세요. 이게 실력이고 기술이라는 거죠. 동관에 나사 하나 낸다고. 동관은 CM 아답터. 이쪽에는 용접을 해가 붙이고 이쪽에 CM이니까 나사가 이렇게 유니온에 붙는 거죠. 47번 가고 배관 설비에서 유속을 V, 유량을 Q, 관지름 D이면 Q는 A, V, A는 4분의 파이 D 자성 유소. 됐나요? 네. 그럼 공식이 뭐예요? D는 루트 4Q 나누기 몇 번이 답이에요? 파이 V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Q는 AV. A가 뭐라고요? 4분의 파이 D 자성 곱하기 V. 예, 요거를 D로 환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안 해드려도 되죠? 네, 공식 유도는 여러분 해보시고. 자, 48번. 안찌름이 500mm인 관속을 매초 2m의 속도로 유체가 흐를 때 단위 시간당의 유량은 얼마인가? 예, 바로 나오네요. Q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0.1의 자성, 4분의 파이 D 자성 했죠? 곱하기 속도 몇 미터? 2m. 자, 계산기만 눌러봐주세요. 근데 곱하기 0.5. 오, 죄송합니다. 0.5의 자성. 곱하기 초당이니까 3600 해줘야 되네요. 시간당이니까. 맞죠? 에다가 그죠? 이렇게 계산기 눌렀더니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1404 큐빅미터 per hour 나오나요? 예. 요거하고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계산기 눌러 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49번. 자, 일단 놓으시고. 49번. 다음은 손실수도를 가져오는 원인을 열거한 것이다. 이 중에서 손실수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은 손실수도 밸브와 콕에 의한 손실 맞습니다. 관 내에서, 관 외가 아니고 관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관 굴곡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4번 관 단면의 축소 또는 확대할 때 마찰 손실이 있습니다. 절 보세요. 하면 1번 밸브나 콕, 관의 굴곡, 관의 단면이나 축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관 길이로 환산한 손실을 뭐라고 한다? 상당 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상당 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당 관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상당 관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연 유니온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쪽으로 있는 배관은 동관, 이쪽으로 있는 배관은 강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강관은 여기서 바로 나사를 내서 바깥에다가 나사를 내서 유니온에 한 체결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무슨 이염? 나사이염으로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 있는 동관은 나사이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관은 나사이염이 안 되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후레아이염, 용접이염, 조금만 용접이염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까만 걸로 해야 되네요. 동관을 똑같이 유니온을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좀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걸쇠가 캡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나사이염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가 나사이염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네.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신 거는 동관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무슨 아답터? CM 아답터. 황동으로 된 CM 아답터를 여기다 쓴다는 얘기죠. 한쪽은 용접하게 돼 있고 한쪽은 요 안쪽에 나사, 요 유니온 안쪽에는 앞나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보라색 CM 아답터를 집어넣고 요 부위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동용접, 가스 용접을 하죠. 요렇게 가스 용접을 해내면 이제 연결됐죠, 선생님? 네. 그리고 이 안에 뭘 넣는다고요? 절연이 되는 걸 넣어서 절연을 만들면 절연 유니온에 대한 게 정상적으로 다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절연 유니온. 479페이지 50번 문제. 강간의 신축이염은 직관 몇 미터마다 설치하는가? 몇 미터요? 30미터. 동관은 20미터. 오, 좋습니다. 동관 20미터. 51번. 배관의 신축 위험에 고압에 잘 견디며 건물의 옥외 배관 신축 위험으로 가장 좋은 것은
신축이염 종류 5가지. 시작. 루, 슬, 벨, 스, 볼. 한 번 더. 시작. 루, 슬, 벨, 스, 볼. 이 중에 가장 고압에 잘 견디는 게 뭐다? 루프염이다. 루프염. 자, 화면 보시면 루프염은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만들어요. 어디에 사용한다? 옥 외배관에 사용한다. 면적도 가장 넓게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배관 지름의 몇 배? 큰일 났습니다. 엽서 6배. 몇 배? 6배.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신축 곡관, 루프형 곡관 1번이 정답입니다. 신축 곡관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루프이염이라고 한다고요. 52번 가도 될까요? 52번 열 팽창이나 진동을 흡수하여 부분적인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신축이염 부속을 사용한다. 특히 고압 배관에 적당한 신축이염은 루, 슬, 벨, 스, 볼 중에 압력이 가장 강한 놈은 왜 이러실까? 루, 슬, 벨, 스, 볼 중에 가장 강한 놈은 루프형. 가장 자리를 넓게 차지하는 놈은 루프형. 배관 지름의 공률 반경은 몇 배? 6배. 그래서 무슨 형? 루프형. 53번 문제. 루프형 신축이염의 공률 반지름은 관지름의 몇 배? 6배 이상. 54번 문제. 다음은 신축이염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아직 문제에 곱하기 안 치시는 분 있어요? 신축이염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관을 접합하는 이염은 루, 슬, 벨, 스, 볼 중에 스위블. 무슨 이염? 스위블 이염은 어디에 쓰죠? 관 말에. 관 말단에. 어디에 쓴다? 관 말단. 관 말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열기 이염으로 사용하는 것이 스위블 이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스위블 이염은 뭐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한다? 네? 엘보에 나사 풀림으로 합니다. 무슨 풀림? 나사가 약간 풀렸다 쪼였다 하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놓으시고 스위블 이염의 신축을 흡수하는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다? 나사의 풀림과 조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읽어주세요. 시작. 루프형은 인력을 수반하나 고압에 잘 견디고 아시겠죠? 루프형? 네. 3번. 그러나 벨로즈에는 이물질이 좀 끼일 수 있다. 플렉시블 조인트도 형태가 비슷합니다. 4번. 나사 이염과 플랜지 이염의 관경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54번의 신축 이염에 대한 답이 몇 번이었죠? 1번. 무슨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는 어디 쓴다? 관 말단에. 네. 예를 들면 방열기 연결관. 스위블 조인트의 신축 이염 방법은 나사의 풀림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479페이지 문제 55번. 배관 길이 20m. 스팀 난방에서 통기 전, 통기 후의 온도를 각각
10도씨, 통기 전 10도씨, 통기 후에 150도로 하면 배관 길이가 늘어나는데 몇 미리가 늘어나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강간 20m마다 30m마다 30m, 강간은 30m마다예요. 예. 근데 이 설비 문제는 웬만하면 다 곱하거나 나누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선평장 계수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계산기에 앞에 보세요. 앞에 펑션 키로 x-1 이거 보이시나요? 혹은 x의 y성 이거 보이시나요? 계산기에 보이세요? 네. 네. 이게 1.2 곱하기 10 누른 다음에 x의 y성 갈로 열고 마이너스 5 갈로 닫고 해주는 펑션 키예요. 이게 펑션 키라고 누르는 방법인데 이거 누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1.2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0.0001이네. 됐나요? 이걸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 그럼 쌀집 계산기로 하는 거죠? 뭐해? 다 곱하면 끝나죠? 네. 그래서 20 곱하기 0.00012 곱하기 105 빼기 10. 자, 계산기 눌러볼까요? 20 곱하기 0.04개 12 곱하기 95는 했더니 얼마 나와요? 0.0228 미터니까 곱하기 1000는 22.8 mm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일반 강관을 늘리면 스팀을 쏘면 30m면 약 30mm 늘어 3cm 늘어나네. 3cm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양쪽이면 6cm 늘어나 벽이 이렇게 휘어진다니까. 그래서 신축 곡관을 꼭 설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6, 이제 계산기 눌러봤죠? 네. X, Y성 써서 눌렀을 수도 있고, 쉬는 시간에 X, Y성 써서 한번 더 눌러보시고, 0.00012로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됐죠? 56번. 모르면 뭐 한다? 곱하거나 다 곱해보고, 답 안 나오면 알아서 몇 개 나눠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오세요. 문제 풀 때 딱 생각 안 나면 딱 곱해봐. 그럼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딱 곱하기 해놓고 다른 문제 푸세요. 마지막에 그 계산기를 다시 한번 눌러보는 거지. 시간이 남을 때. 56번 문제 갑니다. 배관 개통에서 펌프나 압축계의 진동을 배관에 연결시키지 않게 해서 설치하는 부품. 진동 방지는 뭐죠? 플렉시블 조인트. 무슨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팽창이요? 벨로즈이요. 무슨이요? 벨로즈이요. 57번. 유체에 저항이 적어서 대형 배관용으로 사용되는 밸브. 글로브, 슬루스, 체크, 안전. 무슨 밸브?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이 되면서 저항이 큰 놈을 글로브 밸브라고 하고, 네. 슬로스 밸브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네. 이 슬로스가 게이트 밸브입니다. 무슨 밸브? 네. 그래서 유체 저항이 적다. 무슨 밸브다? 게이트 밸브다. 2번이 정답입니다. 게이트 밸브라고도 하고 무슨 밸브라고도 한다?
슬로우스 밸브라고 한다. 58번. 유료를 급속히 닫아야 될 때 쓰이는 밸브는 그로우 밸브, 콕, 슬루스 밸브, 체크 밸브. 콕, 코크 밸브 혹은 볼 밸브. 얘들은 밸브 시트를 몇 도? 90도만 돌리면 되는 거죠. 볼 밸브도 콕 밸브의 한 일종입니다. 59번 가도 될까요? 59번. 유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는 역류 방지 밸브, 무슨 밸브?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리프트와 스윙형. 기억나세요? 네? 아, 내용 안 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한 김에 설명까지 해드릴게요. 리프트형은 글로우 밸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얘가 그때는 들리겠죠. 요 시스템이. 근데 반대로 오면 얘가 가라앉아서 못 가게 하는 게 리프트형입니다. 그 다음에 스윙형은 빨간 걸로 그려야죠. 여기에 동그란 판이 이렇게 여기 힌지에 물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턱이 하나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체가 지나가면 갈 때 얘가 들리면서 유체가 지나가겠죠. 반대로 올 때는 닫혀서 못 지나가게 됩니다. 자, 역류 방지 밸브는 체크 밸브라고 하고, 체크 밸브는 몇 가지? 리프트와 스윙형 두 가지가 있고, 자, 리프트는 보시면 중력에 의해서 무게로 되죠. 그래서 얘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합니다. 무슨 배관? 수평 배관. 스윙형은 수평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직관에도 이렇게 놔두면 위로는 물이 올라가고 밑으로는 못 오게 하겠죠. 네. 수직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